경남도 내 민선 8기 자치단체와 함께 박종훈 교육감 체제의 경남도 교육청 역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한 명의 교육감이 3대째 연임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마지막 남은 후반기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먼저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됐고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이 이제 제18대 경남교육감 취임 2주년 그리고 교육감으로서 또 10주년이셨습니다. 이날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어느 하루라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만 네. 올해 특히 7월 1일은 저한테는 더 각별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로서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으로서 10년입니다. 먼저 이 10년의 교육감 생활과 또 제18대 교육감으로서 전반기 2년을 보낸 소회 한 말씀 좀 해주시면요. 예. 이번 2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난 직후의 또 2년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위기를 저희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봤을 때 어떤 사회 양극화 현상, 그리고 지나친 입시 경쟁, 네. 그리고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또 하나의 우리 교육에서의 위기로 저희들한테는 인식이 되었고, 저희들은 공교육이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새로운 공교육의 역할을 자리를 잡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이 취임 이후 2년간 전반기 성과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3기 교육감으로 좀 취임을 해서 종식이 되는 해까지가 전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자체가 지난 재선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세상이 빠르게 디지털 세계로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교육이 디지털을 준비했느냐라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오고 이런 속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실천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는 3년 정도 빨리 디지털 플랫폼 아이톡톡을 개발해서 시행했고, 또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쓸 수 있는 단말기 아이북을 먼저 보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적은 혼란을 겪으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나 다만 또 어떤 지나친 우리 아이들한테의 디지털에 대한 노출, 네. 이런 데에 대한 우려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수련 시설 모두를 재구조화해서 생태 전환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생태 전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하고, 지난 4년 동안 한 차례도 그러지 않고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네. 공약 최우수 교육감으로 이제 선정된 것이 또 하나 자랑이라면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경남 교육의 또 현안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늘봄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부의 늘봄학교, 경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이 여전히 시행은 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쟁점이나 또 교육감님 입장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늘봄학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도심지의 아주 거대한 큰 학교는 돌봄의 수요는 많지만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우격다짐으로 그냥 늘봄 학교를 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돌봄을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우리 어른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새로운 네. 미래지향적인 돌봄의 그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서 적용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늘봄 학교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좀 성과도 많았지만 사실 아까 늘봄학교처럼 현재 진행형인 그런 정책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육감으로서 좀 느끼는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여전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으로 안고 있는 사회 문제들, 이제 이런 것이 육아의 문제, 또 어떤 출생률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개 학교가 늘봄 학교에 참여했고 몇 명의 학생이 늘봄 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라는 이런 수치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네. 어떤 그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이런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어떤 그 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님 남은 2년은 사실 교육감으로서 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그런 교육 방향이 좀 궁금한데요. 학교의 돌봄 역할에 대한 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또 맞벌이 가정이어서 이런 돌봄에 굉장히 관심이 큰데 사실 앞으로 좀 2년 이 돌봄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돌봄의 사회적 기능, 네.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우리는 돌봄은 학교의 일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지금의 교직원들에게 돌봄까지도 맡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기존의 교육 과정이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은 학교라는 공간을 가지고 가되 돌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력, 새로운 예산이 만들어져서 별도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존의 교직원들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전담사,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시는 이런 분들을 1,500명 정도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해서 방과 후 학교는 별도로 운영하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짐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아이들 양육 때문에 어떤 그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생률이 낮아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많이 데리고 있는 것의 중요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좋은 품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곳에도 저희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지역사회 참여 이렇게 좀 강조하셨는데 뭐 지자체가 사실 이렇게 참여를 하려면 뭐 협치나 이런 소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 교육청하고 함께 이런 방과 후 돌봄을 제대로 해볼 의향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서 밀양시하고 남해군하고 두 군데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는 네.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청과 학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간의 문제와 또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같이 하면 네. 부담이 줄고 더 양질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노력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아까 늘봄 학교 얘기하시면서 조금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 늘봄 지원 실장을 이제 교육부가 늘봄 지원 실장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경남도 교육청은 좀 부정적 입장을 밝히셨는데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임기제 교육연구사라는 것은 그 용어에서도 느껴집니다만 이건 땜질식 처방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교육연구사를 임기제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지역의 사정이 있으니 몇 명의 인원을 시도교육청별로 주겠다. 그러면은 시도교육청에서 그 인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해주시라. 저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는 또 우리 현장 교직원들의 반대에 보면 학교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면 그 인원만큼이 학교에서 빠져나가는 셈인데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이며 갑자기 중견 교사들이 그렇게 빠져나갔을 때 학교의 교육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렇게 정부가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돌봄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의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회적 돌봄이 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역할이 또 어디까지가 맞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제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이 사회적 돌봄에서 교육청이 좀 돌봄 기준 어디까지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교육청은 무한 책임을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학교는 무한 책임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학교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되 돌봄이나 방과 후는 새로운 예산과 새로운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는 어떤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방과 후 학교 돌봄의 모델을 우리 경남에서 제가 만들어 보겠는데 저는 자꾸 이런 일을 하면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를 학교가 교육청이 지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봐줄 테니까 부모님들은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아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드려야 이것 또한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드리는 네. 이런 어떤 정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후반기 계획,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이 입시 위주의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학생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제가 네. 학부모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악기 하나도 다룰 줄 모르고 좋아하는 스포츠도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참 잘 못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악기도 하나 정도 다룰 수 있게 하고 운동도 잘하는 운동을 하나 좀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아이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와 함께 지금 디지털화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생기는 역기능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약 50억 정도를 아이들의 문화예술 어떤 교육에 투입을 하는데 이 네. 예산을 100억 정도로 늘리겠다.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가 하고 싶은 모든 문화예술 스포츠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의 역량에 맞추어서 지원을 신청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예술 전문가들, 전공자들을
바깥에 있는 분들을 학교에 많이 모시고 와서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도 좀 줄여드리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교직원 치유지원센터 건립 예정인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후반기에 좀 더 계획된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요. 예, 지금까지는 교원들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교직원들이 다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만 명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교직원들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상담과 치유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좀 서둘러서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직원 치유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좀 쉬면서 치유하는 그런 공간을 꼭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 저출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다양한 좀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보육, 양육, 교육 여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좀 현실인데요. 이 경남도 교육감으로서 경남 도민에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교육에 대해서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2030년, 2050년의 교육에 대한 미래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안에 키워드가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런 웰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경남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경쟁에 내몰고 이 사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약간은 좀 비교육적인 이런 그 모습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웰빙을 가르치고 웰빙을 학교에서 배우고 웰빙을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과 도민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년 뒤에 12년 교육감 생활 마무리하셨을 때 이 박종훈 교육감과 함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또 20살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행복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시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이제 2년 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의미 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감 덕에 학교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남은 2년의 포부와 각오 화면 보시고 우리 경남 도민들에게 좀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저는 긴 기간 교육감을 하면서 과연 나중에 박종훈 교육감 이후에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제대로 놓은 교육감, 기후위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육감, 교육운동가 이렇게 불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경남 교육을 책임진 박종훈 교육감에게 이 남은 2년의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남 교육에 꼭 필요한 지속 가능한 변화와 시도를 주문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